운전되면 긴장되면서 네, 반갑습니다. 두두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제가 오늘 예고드린 대로 투싼 풀체인지를 리뷰하러 위해 파주 운정점에 나왔는데요. 운정점에 들어가서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지금 제가 파주 운정점에 왔는데 들어와서 첫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투싼 풀체인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투싼 풀체인지 실물로 제가 딱 보니까 기존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차체가 커졌다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부분은 휠베이스가 길어졌죠. 휠베이스가 산타페와 1cm 정도밖에, 지금 현재 산타페 TN 페이스리프트와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휠베이스가 거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베이스 자체는 실내 공간의 척도이죠. 그래서 실내 공간이 확실히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실내 공간의 거주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투싼 풀체인지의 가장 요번에 큰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앞에 전면 그릴이죠. 전면 그릴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말하기를 파라메트릭 듀얼리 패턴의 그릴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요번에 모험적이고 도전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 H 현대 엠블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옆에 차량들이 있기는 한데요. 크롬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다크 크롬 형태로 H 엠블럼을 했다는 게 상당히 도전적이고, 확실히 현대에서 투싼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주간주행등, 히든 라이팅, 주간주행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의 그릴을 바라봤을 때의 느낌인데요. 확실히 이쪽 부분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릴로 이어진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면의 모습이 와이드한 모습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신형 투싼에서의 캐릭터 디자인의 특징은 보면 측면 라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캐릭터 라인이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실까요? 이 전면 1열의 휠 하우스부터 리어로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전면의 모습을 봤을 때 보닛은 그렇게 파팅 라인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단조로우면서 이쪽 이런 부분들도 마감이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되어 있죠. 부드럽게 되어 있다 보니까 측면은 상당히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전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볼드하게, 약간 부드럽게 처리를 하면서 상대적인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차량 자체가 강인해 보이면서 또 때로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지금 MFR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보면 원래 이제 그 프리미엄 등급까지는 이 B필러와 C필러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인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B필러와 C필러 자체가 유광 블랙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쪽 부분의 요 가니쉬, 크롬 가니쉬 자체도 상당히 엣지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심심할 수 있는 캐릭터 라인을 좀 엣지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리어 트렁크 쪽부터 앞에 B필러, A필러까지 쭉 이어지면서 크롬이 하나의 느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자체가 통일감 있게 디자인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앞에서 다른 분들 리뷰한 거 보니까 이 문 자체가 좀 가볍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지금 한번 열고 닫아봤는데요. 이게 문이 생각보다 세게 안 밀면 잘 안 닫히는 느낌은 좀 있긴 있네요. 이게 문이 좀 가벼워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옆에 때마침 또 이게 그랜저가 있어서 그랜저를 제가 한번 느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죠? 도어의 무게감 자체가, 잠깐 자르시죠. 여기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이 히든 주간 라이팅이 지금 꺼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릴이 와이드하게 옆으로 넓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간 주행등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는 상당히 또 다른 모습이죠. 전체적인 샷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 헤드램프도 지금 상향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진짜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좀 카멜레온 같이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이 주간 주행등 자체와 헤드램프가 꺼져 있을 때의 느낌하고 이렇게 켜져 있을 때의 느낌 자체가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Heart to heart and head to head. Here's everything I never said. Lay me down and I will make my bed, but I won't go away. Shut me down or shut me up, you know. 자, 그리고 1열 실내를 리어 쪽을 제가 안 보여드렸었죠. 리어 쪽을 보여드리면 리어도 이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층을 많이 뒀어요. 스포일러 쪽에서 한번 꺾고 트렁크 라인을 따라오다가 여기 테일램프 있는 쪽에서 다시 한번 또 꺾어서 이렇게 리어를 떨어뜨리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단조로울 수도 있는 리어의 모습을 이렇게 캐릭터 라인 쪽으로 주면서 엣지 있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벌브형이 아닌 이렇게 LED 라이팅 테일램프가 들어간 모습 자체가 상당히 멋지게 잘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테일램프가 이쪽 부분까지 조금 더 세세하게 더 들어갔더라면 멀리서 이 투싼 자체를 봤을 때도 저 차량은 신형 투싼이구나 라는 거를 좀 각인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소 좀 약하지 않나, 테일램프 부분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히든 리어 와이퍼가 적용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어의 모습 자체가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이번에 자신감 있게 새롭게 시도한 부분이 이 현대 엠블럼 자체를 리어 윈도우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아마 처음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현대 엠블럼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옆에서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도 이 현대 엠블럼 자체가 눈에 잘 띄게끔 디자인이 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투싼에 현대에서 많이 자신감 있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스키드 플레이트 자체도 무광 크롬 느낌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방향지 시능 자체는 상당히 아쉽죠. 카니발 풀체인지 때부터 그렇고 지금 나올 GV70 같은 경우도 이 범퍼 쪽으로 방향지 시능이 내려오면서 불만들이 많으세요, 소비자분들이. 왜 테일램프 쪽에다가 있던 방향지시등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느냐. 특히 이제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높은 차량인 경우에는 이 테일램프, 그러니까 이 방향지시등 자체가 이제 시야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카니발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이 방향지시등 자체가 좀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좀 바깥쪽으로 길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가 한번 방향지시등을 점등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자, 요 정도로 길게 나오고 있어요, 방향지시등 자체가. 그리고 바깥쪽에 위치해 있어서 생각처럼 이제 차선 자체가 뒤에 차량에 막고 있어도 뒤따라오는 차량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크게 큼지막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전면에서의 방향지시등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웃사이드 미러에 지금 점등되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 기다랗게 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전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게 이 안쪽 부분에도 지금 점등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디자인을 한 이유가 아마 이쪽 정면에서 봤을 때 저쪽이 잘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보이게끔 디자인을 해서 좀 세심하게 이쪽을 디자인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루프라인도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특히 화이트 컬러, 화이트 크림 컬러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해야지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아까 제가 컬러를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가장 핫한 아마존 그레이 컬러입니다. 아마존 그레이는 이제 약간
녹색과 골드의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체 도장면 자체에 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조명에 따라서 이 차량의 색깔이 어떨 때는 약간 녹색빛을 띠다가 약간 더 골드빛도 좀 띠고요. 그런 느낌으로 좀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와서 보면 타이탄 그레이하고 아마존 그레이하고 좀 컬러가 헷갈려요. 제가 이제 타이탄 그레이는 실물을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이 차량을 와서 딱 봤을 때 이 차량이 아마존 그레이인지 타이탄 그레이인지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실물에서 막상 두 차량을 놓고 비교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두 차량이 어떤 게 아마존 그레이다 라고 딱 집어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상에서 그리고 이제 언박싱 할 때 그 나왔던 느낌하고는 조금 또 실물로 보니까 약간 다른 느낌이 있네요. 다른 느낌이 좀 있고, 확실히 그래도 아마존 그레이 컬러 자체가 투싼의 캐릭터 라인을 가장 잘 살려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1열 실내 한번 모습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블랙 하이그로시라 유광 블랙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손찌문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네요. 그래도 잘 처리가, 코팅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열 운전석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는 뭐 이 차 크기에 맞게끔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자체도 적당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오픈형 클러스터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10.25인치 오픈형 클러스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햇빛의 비침이나 얼비침 같은 거가 혹시 일어났을 때 이제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특수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멀티 코팅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햇빛 비침이나 얼비침 같은 현상은 상당히 막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기에도 지금 현재는 여기는 이제 조명밖에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낮에 햇빛이 비쳐 있는 상태에서 봤어도 이제 그런 얼비침 형태는 막아놨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도어 쪽도 보면 이런 이제 마감 자체, 가죽 마감 자체의 느낌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카니발 풀체인지와 비슷하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 좀 보이시나요? 손찌문 자국. 네, 아무래도 이렇게 손찌문 자국들이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창문을 열고 닫는 곳이기 때문에 손찌문이 많이 나는 곳인데, 여기를 왜 블랙 하이그로시로 또 마감을 했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은 남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이 가장 좀 지향하는 디자인이죠. 직물을 여기다 그렇게 넣어놨어요. 직물 시트를 직물을 여기다 넣어놓는 바람에 여기서 조금 디자인이 한 단계 조금 낮아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요건 좀 아쉬워요. 그냥 여기도 차라리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하던지 우레탄으로 마감을 했으면, 이 대시보드와 같은 질감으로 마감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로 한번 제가 들어가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를 제가 들어왔는데요.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 일단은 10.25인치 오픈형 클러스터 자체가 시인성 자체가 상당히 좋고, 보기에도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인데, 조금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생각보다 꽤 높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제 낮출 수는 있기는 한데, 좀 낮춰볼게요. 시트 포지션 자체를 조금 낮추면 좀 낮네요. 좀 낮는데, 제가 한번 헤드룸 공간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운전석 쪽에 앉아 있고요. 이 헤드룸 공간 자체가 시트 포지션을 낮추니까 주먹 하나는 들어가네요. 주먹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 여유 공간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이 안쪽이 이득은 있죠. 그래서 헤드룸 공간 자체는 뭐 주먹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괜찮은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오픈형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계기판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히트 모드에서 요게 이제 에코 모드로 변형했을 때 클러스터의 모습이고요. 요게 노멀 모드, 그리고 이렇게 조금 화려한 색, 붉은색이 들어간 게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느낌으로 나는 게 스마트 모드. 그래서 총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할 때마다 이 클러스터의 모습은 변화가 있고요. 이제 이 모던 트림에서는 이 클러스터 자체를 이 오픈형 클러스터로 선택조차 할 수는 없어요. 프리미엄에 와야지만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게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모양,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폭포가 떨어지는 느낌의 디자인으로 요걸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 10.25인치 자체는 상당히 커서 좋아요. 시인성도 자체도 되게 좋고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아래 공족이 있는 버튼 쪽이 조금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제가 좀 이따 터치를 한 번씩 조금씩 해볼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생각처럼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터치감은 상당히 좋아요. 터치 느낌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요. 통합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바로 검색을 하고, 글씨나 이런 것도 육안에 딱 들어보게끔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좀 넓어서 좋기는 한데요. 이쪽이 무선 충전이 되는 곳이거든요. 무선 충전이 되는 곳인데, 휴대폰을 놓았을 때, 요게 조금,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이 휴대폰이 앞쪽으로 좀 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 분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휴대폰을 차라리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꽂는 방식으로 놨더라면 좀 더 낫을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변속기 있는 부분은 지금 일단은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손이 딱 올라갔을 때 약간 이 타원형으로 되면서 이 타원형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잘 마감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식 버튼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현대의 신차들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많이 이렇게 손자국 지문이 남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런 느낌의 하이그로시는 손지문이 좀 잘 안 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도어 쪽과 지금 변속기 있는 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는 지문이 좀 많이 남는 재질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적을 보면 지금 현대에서 말하기로는 요 T자 디자인, 요 지금 송풍구 라인의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이 대시보드와 송풍구의 디자인을 하나로 디자인 쪽 요소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송풍구가 그냥 단순히 바람을 쐬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시보드와 함께 디자인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것을 이 현대의 이 실내 인테리어 자체를 인터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인터섹터하고 스페이스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기술과 공간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공간의 그런 미적인 부분을 같이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지금 무드 램프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납 공간들에 들어온 정도의 무드 램프입니다. 이쪽 도어 포켓 쪽도 보면 요 정도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이렇게 T자의 디자인을 만들면서 저는 솔직히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진한 아쉬움은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라는 게 다음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때는 조금 이 준준형 SUV인 투싼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센터 콘솔의 깊이는 상당히 깊은 편입니다. 깊게 잘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큰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큰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워크인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인 시트 버튼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졌네요. 조수석에 앉은 분의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실내 일렬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방감은 이 정도 느낌으로 상당히 와이드하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파노라마 선루프 자체가 적용된 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들었을 때 어떤 잡음이나 이런 소음들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물론 신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네, 여기 화장 거울도 잘 되어 있고요. 요것도 이제 카니발 풀체인지 여기에 불이 있었죠. 투싼 풀체인지 자체도 이쪽에 불이, 그래서 연동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따로 이렇게 화장 거울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1열 실내의 모습을 평하자면, 여기 참 메모리 시트 버튼도 여기 보이죠? 셋 버튼과 1번, 2번 메모리 시트가 있고, 참, 그리고 이지 억세스가 지금 이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지금 보니까 이지 억세스 기능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지 억세스 기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원래 보통 일반 차량들도 이지 억세스 기능이 있어도 그 옵션 상세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지 억세스 기능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시트가 다시 움직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시트가 다시 뒤로 이동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이 있고요. 2열 실내 들어가서 한번 레그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휠 베이스가 길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2열 레그룸 자체가 어느 정도 넓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2열에 앉았고요. 2열의 모습은 지금 주먹이 거의 2개 반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상당히 넓어졌어요. 상당히 넓어졌고 이 시트 자체가 상당히 착자감 자체도 2열 시트 착자감 자체도 이게 지금 현재 천연 가죽이 되어 있겠죠? 인스퍼레이션이니까. 2열의 에어벤트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에어벤트가 온도 조절 버튼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송풍구 라인만 있고 여기에 뭐 조절 창이라든가 버튼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이게 있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USB 단자 2개 정도 보이고요. 옆 포켓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캐치 이쪽도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고요. 참, 윈도우 2열 윈도우 파워 윈도우 되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었죠?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파워 윈도우가 되고 여기가 전체가 다 내려갑니다. 끝까지 윈도우가 다 내려간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인스퍼레이션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워 윈도우가 2열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2열까지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컵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한데 그냥 물병, 조그만 물병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네요. 커피 같은 거는 넣기가, 테이크아웃 한 커피를 넣기에는 조금은 작아 보여요. 이런 거는 조금 실용성적인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2열의 헤드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2열 헤드룸 공간도 보면 주먹 하나가 세워질 정도는 들어갑니다. 제 앉은 키가 조금 크기는 한데요. 뭐 여성분들이나 아이들 앉았을 때는 충분한 헤드룸 공간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조명도 여기 보시면 상당히 밝고요. 네, 조명이 이거 안에 불을 켜야지 좀 보여요. 이것까지 좀 켜야지. 네, 자, 2열 느낌 밖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2열 레그룸 자체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정말 광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라면 예전 산타페 DM 정도보다 훨씬 길어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산타페 TM 페이스리프트와도 1cm 밖에 차이가 안 나는 휠베이스라 상당히 2열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정말 걱정 안 하시고 패밀리카로서 적당한 사이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번 다시 이쪽에 앉아 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차이가 나시죠? 여기 이제 리클라이닝이 이 정도 각도로 되는 겁니다. 세웠을 때 이 정도, 눕혔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팔걸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컵 2개 놓을 수 있는 공간 놓여져 있고요. 네, 그리고 시트 자체 착자감 자체는 나파 가죽처럼 부드럽지는 않아요. 나파 가죽처럼 부드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이 정도 천연 가죽의 느낌이라면 상당히 패밀리카로서는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전체적인 여기 2열에서 바라본 1열의 모습 상당히 이쁘죠? 네, 이런 부분은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 보시면 진짜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트렁크 쪽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는 1095리터라고 하고요. 지금 보셨을 때, 이 정도 사이즈는 충분히 짐 같은 것도 충분히 싣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래도, 지금 보시면, 네, 아주 아래는 뭐 큰 수납 공간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여기 12V 단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원터치로 2열 시트를 이렇게 눕힐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고, 이쪽도 보시면 잡아당기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팰리세이드에서는 버튼으로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레버 형태로 당기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힘을 줘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원 레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이제 2열 시트가 다이브가 되죠. 다이브가 돼서 완전히 풀플랫이 되는데 90도로 됩니다. 이전 세대가 70도까지 됐다면 이번 신형에서는 90도까지 지금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약간은 각도가 조금 뜨네요. 이게 헤드레스트 때문에 그런가? 헤드레스트를 좀 빼볼까요? 헤드레스트를 좀 빼고 헤드레스트를 빼고 눌러도 이게 지금 완전히 되는데 이 시트의 약간 양 사이드 볼스터가 이게 좀 맞닿으면서 이게 완전히 평평한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여기가 조금 이렇게 솟아있는 느낌이고요. 이게 하이브리드에서는 2열 다이브 자체가 이거보다 더 안 되죠.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이 2열 에어벤트 자체가 상당히 좀 가려질 정도로 높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광활하죠. 자, 이제 제가 카니발에서도 했었던 잠깐 들어가서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 헤드룸 이게 시트가 풀플랫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썬루프 머리를- 적용 차량. 썬루프 적용 차량이라 조금 썬루프 더 적용 낮아요. 차량이라 이쪽이 좀 낮기도 하죠. 네. 그래도 이쪽에 가도 고개를 완벽하게 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네요. 이런 부분은 카니발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번 좀 누워 보겠습니다. 누웠을 때 공간이 제 키가 180인데 성인 2명까지는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성인 2명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 사이드로 누웠을 때 광고 보니까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대각선으로 눕던데요. 공간은 충분히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2열 시트를 다이브한 상태고요. 2열 시트 다이브할 때는 여기 레버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2열 헤드레스트를 뺀 상태에서 최대한 다이브를 한 상태고요. 보면 지금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까지는 여기 보시면 164cm가 나오네요. 164cm가 나오고 끝까지는 182에서 3cm까지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폭을 재보면 폭 자체는 일단은 사람이 누워야 되기 때문에 이 휠하우스 부분을 제하고 길이를 쟀을 때 104cm 정도가 나옵니다. 충분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높이도 한번 재보면 83에서 84cm. 그리고 저 안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재볼게요. 여기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는 이렇게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쪽 공간은 조금 더 높이가 더 높게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서 재야죠. 이쪽- 꺾이는 부분. 네, 여기서 그럼 높이 나올 여기는 왜 그러면 지금 약간 경사가 져서 올라가서 똑같이 83이 나와요. 이쪽도. 여기서 쟀을 때 88까지 나오네요. 네. 그럼 머리를 좀 필려면 여기에 딱 앉아야지만 머리를 필 수 있고요. 여기로 가도 또 머리가 83 여기 동일합니다. 이쪽은. 스크린을 열면 더 높아져요. 스크린 열어보세요. 그렇죠. 스크린을 한번 열어볼까요? 잠깐만요. 이 사막을 하실 때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열고 계시는 일이 많겠죠. 감성적으로. 자, 스크린을 열었을 때 한번 공간 길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최대한 했을 때 92cm까지 길이가 나옵니다.
스크린 열어놔야죠. 네, 스크린 열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아까 83cm였는데 88까지 나오네요. 여기가 아까 스크린을 닫았을 때의 높이만큼 여기 공간 확보가 되네요. 스크린을 열면. 그리고 충분히 여기에 앉으셔서도 뭐 성인, 남성인 저는 고개를 못 폈지만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은 충분히 앉아서도 이 안에서 차박에 대한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